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2016년 4월 16일 그날 과천의 교회 주차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손석희 사장은 그 이후에 김모 기자에게 쩔쩔맬까요? 그래서 신의 한수가 취재를 했습니다. 과천의 모 교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와 관련해서 신성호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2017년 4월입니다. 2016년. 예, 17년입니다. 예, 17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그리고 이 김웅 기자와 손석희 대표 간의 협박 의혹 또는 취업 알선 의혹이 벌어진 것은 2018년 작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1년여의 기간 동안 이 과천 교회 주차장 사건은 묻혀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것이 김웅 기자의 취재로 수면 위로 불거진 것이 바로 2018년 무렵입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2017년 4월 16일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네. 밤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 손석희 대표는 왜 갔을까? 왜 갔을까? 김웅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손석희 대표가 몰던 에쿠스 네. 검은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 네. 차량은 업무용 차량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손석희 대표가 아마도 집에는 본인의 차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종의 업무용 관용 차량인데 운전기사는 없이 본인이 손수 몰고 이 시간에 일요일 밤에 네. 과천의 교회 주차장에 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천 주차장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예. 한번 볼까요? 예. 네. 보겠습니다. 과천의 주차장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과천 모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네, 시청자 여러분들, 과천 모 교회고요. 이 교회가 앞에 그 유리로 된 그 건물이죠. 건물이 있습니다. 예. 보이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보시는 부분의 좌측으로 주차장이 보입니다. 그 주차장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산 밑에 주차장이 길이 넓게 개천변 같아요. 네. 옆에가 그래서 넓게 이렇게 주차장이 길이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주차장에서 손석희 사장이 주차를 하고 있다가 후진을 하면서 레카 차량을 받았다. 지금 낮이라서 말이죠. 이렇게 차량이 이제 교회에 온 차량들이 많은데 그날 밤에 아마 밤에는 차량이 많이 없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주차장에 대해서는 신도들은 알 겁니다. 예. 대개 보면 일요일 날 새벽부터 어쨌든 저녁까지는 꽉 찹니다. 그래서 대개 교회들은 그 근처에 있는 학교 주차장을 빌립니다. 네. 그 정도로 차들이 많이 오지만 밤이 되면 썰물같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죠. 거의 공터가 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과천 시내의 이 교회 주차장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상당히 한적합니다, 모습이. 그래서 밤이 되면 아마도 저 차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좀 공터 같은 분위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 시간에 손석희 대표가 차를 몰고 갔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TV조선이 그 당시 이 견인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기사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들이 또 하나 둘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 손석희 대표의 그 변명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참, 이 주차장을 보니까 말이죠. 밤에 사람들도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있었으면, 또 왜 갑자기 출발을 했는데 후진하면서 차량을 박아서 말이죠. 레카차를 파손시킬 정도로, 예. 박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갔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견인차 기사 A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렇죠. TV조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은 주민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간 겁니다. 갔는데 접수 차량,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이 시동이 안 걸린다는 차량에 시동을 걸어주는 사이에 검정색 승용차가 후진을 하면서 견인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가지고 범프가 눈에 보일 정도로 우그러졌고 라이트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손석희 대표는 후진하다가 접촉 사고가 난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는 게 김웅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몰랐을까? 손석희 대표는 그 시간에 왜 거기 있었으며 왜 거기서 후진을 하다가 차를 들이받았는데 사고가 나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뭐 내려보죠. 앵커가 아니고 뭐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는 미안합니다. 차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손해보험 뭐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네. 보험 뭐 이런 것도 알아보고 뭐 나름대로 명함도 주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죠. 에티켓입니다. 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네. 그런데 손석희 대표는 그냥 그대로 곧장 가버렸다는 겁니다. 네.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일종의 뺑소니로 보일 정도입니다. 이건. 예.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앞부는 그 다음입니다. 자, 이 A씨는 손석희 씨인지는 모르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가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가버리니까 자, 1km쯤 이제 추격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검정색 차가 우체국 사거리 신호등 앞에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가 내려가서 그 멈춰선 검은색 승용차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손석희 대표는 안에서 서지 않고 다시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씨는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해서 동료 견인 차량들이 따라붙었다고 합니다. 네. 추격전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이 사람은 주장합니다. 결국 검은색 승용차는 1.5km를 더 달린 뒤에 고속도로 고가 밑에서 잡힌 겁니다. 멈춰선 겁니다. 그리고 이 A씨는 검은색 차를 딱 붙어서 했더니 내린 사람이 놀랍게도 손석희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야, 이거는요. 어쨌든 영화에서 나오는 도망이고 심지어는 내려서 차창을 두드렸지만 서지 않고 또 달렸다는 겁니다. 예. 이게 맞다면 뺑소니입니다. 어쨌거나, 그죠? 그리고 유명인인 탓에 명함만 받고 보냈다고 합니다. 출동한 경찰에겐 운전자와 합의했다고 말하고 돌려보냈다. 이게 이제 TV조선의 A씨가 말한 인터뷰의 전부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전부 같지는 않습니다. 왜? 자, 이게 전부라면 손석희 씨가 왜 이렇게 이 김웅 기자를 무서워하고 취업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투자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도 TV조선은 이 견인차 운전기사 인터뷰를 했는데 뭐 상당히 했겠죠. 그렇죠. 일부를 내보낸 것 같습니다. 일부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손석희 대표는 그 안에 혼자 혼자였냐? 있었을까? 예. 노무를 태우고 있었을까? 아니면 또 젊은 여성이 타고 있다고 김웅 기자는 이야기했으니까 젊은 여성이 타고 있었을까? 예. 그리고 만약에 젊은 여성이 타고 있었다면 그분은 누구일까? 뭐 그렇죠.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발생하는 시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2017년 4월 16일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그날 밤 10시라고 또 뭐 보도되는 걸 보면 네. 그 시간에 왜 손석희 대표가 이 교회 공터 주차장에 있었으며 왜 접촉 사고를 내고 쌩깡은 된 거예요. 생각한 거죠. 달려 도망간 건지 이거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손석희 대표는 이 사고가 난 피해 차량 운전기사에게 150만 원을 붙였다고 합니다.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고 거기서 끝났는데 왜 이것이 김웅 기자한테 1년이 지난 뒤에 알려졌을까? 그러니까요. 이 과정도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자, 알았을까? 그래서 말이죠. 저희가 그 진술서 내용 네.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까 싶어서요. 이건 김웅 기자의 진술서입니다. 네. 손 사장은 다음날 17일 피해자 김모 씨에게 일행에게 여기 이제 약간 흐려서 어차피 캡처해서 그렇습니다. 네, 뭐 말씀. 150만 원을 송금하여 합의하였으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바로 그 밑에 까만 점 있는 동승자 논란입니다. 피해자들은 조수석에 젊은 여성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손 사장은 90세를 넘은 자신의 어머니가 탑승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가 탔던 것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물론 이제 김웅 기자의 주장이지만 손석희 측
측은 뭐 예. 탑승자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럼 김웅 기자의 주장이 맞다고 맞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가 조금 맞아 들어가요. 손석희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게. 예. 근데 동승자도 없고 그렇다면 왜 그러냐 이거죠. 왜 도망갔냐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 TV조선의 이 인터뷰 기사에 재밌는 것은 손석희 사장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어떤 거냐? 자, 손석희 사장은 김웅 기자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 녹음이 그대로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이렇게 말합니다. 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를 뺀다는 이야기 같죠. 네. 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죠.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아, 그럼 상당히 몇백 미터를 가신 겁니까? 네. 손석희 답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상황은 그 당시에 아마 녹음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김모 기자가 이제 이 녹음 상황까지도 받았던 것 같은데, 자, 이 손석희 사장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고 몇백 미터를 갔다는 겁니다. 예.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뺑소니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150만 원을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이 인터뷰를 한 그 견인차의 운전기사 A씨도 있지만 이 A씨의 말에 따르면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해서 동료 견인기사와 함께 손석희 차량을 따라붙었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1.5km 더 질주한 뒤에 고속도로 고가 밑에서 멈춰서 삥투를 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들겼는데 또 갔다고 그래요. 그건 그 전이고. 예. 그 전에는 그냥 예. 갔는데. 그냥 갔고. 예.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멈춰선 차에 가서 차량을 두들겼지만 그냥 갔는데 그때 이제 무전을 쳐가지고 도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 견인기사도 함께 따라붙고 경찰도 연락했다는 겁니다. 예. 아. 그래서 1.5km를 더, 그러니까 사실 한 2.5km 좀 달린 겁니다. 손석희는 이 계산을 보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km를 더 가가지고 잡은 겁니다. 고가 밑에서. 근데 그때 동료 견인기사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피해자 A씨 말고도 다른 분들이 같이 온 겁니다. 이거 그 도망간 견인기사 네. 이 사람만 본 게 아니군요. 이게 사건이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네요. 도망가면서 한번 두들겼는데 두들기면 아무리 저기 안에 안 보여도 누가 동승자는 대충 보이거든요. 썬팅을 했어도 간 거예요. 또 가서 그대 이제 잡아갖고 둘러싸니까 네. 그때 이제 손석희 씨가 내린 건데 그때 이제 합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150만 원을 다음날 명함 주면서 합의를 했고 끝난 건데 지금 이 진술서 내용을 보면 참 이게 그래요. 150만 원을 송금하여 합의하였다 이런 내용이 정확한 거예요. 네. 이건 맞아요. 네. 네, 합의한 게 맞고 동승자 논란도 네. 그 녹음 파일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되네요. 예, 물론 뭐 그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 손 사장 얘기가 중요해요. 심지어 우리 어머니가 탔던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녹음 파일이 있다면 그렇죠. 손석희 씨는 뭐 100% 지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저 보세요. 또 이제 다른 채널 A가 또 보도를 했습니다. 네.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네. 일단 여기서도 똑같은 거는 손석희 사장이 후진하다가 견인 차량과 부딪힌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김모 씨가 지난해 8월 이걸 통화하면서 녹음을 한 겁니다. 손석희와의 대화를. 아까 거기에 이제 이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차를 빼고 있었고 그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알았으면 접촉 사고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손석희 대표가 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차를 빼다가 사고가 난 것을 인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클리어. 팩트 파인딩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를 냈고 다만 손 사장은 뭐 사고 자체를 모르고 그냥 운전했다고 변명을 하자면 뭐 모르겠습니다. 주장이니까 어쨌든 사고가 났고 따라가서 잡았고 그래서 그 뒤에 150만 원을 보냈는데 자 그때 사람이 누가 탔느냐에 대해서 지금 신 대표 말씀처럼 김 기자가 녹음을 했다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빼도 못하죠. 지금 JTBC 측과 손 사장 측이 언론에 대해서 동승자가 없었다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다 보도하지 마라 그 겁박을 했거든요. 겁박을 했죠. 근데 그게 만약 거짓말이라면 이 보도자료를 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렇죠.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 A는 당시에 경찰 일제는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근무했던 순찰차 직원들을 확인했는데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손석희 사장은 그 녹음된 목소리에 보면 경찰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얼마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현금으로 해서 준다. 네. 뭐 이런 목소리, 추정된 목소리가 녹음된 걸 갖고 있습니다. 김모 기자가. 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상황이 정리는 되는데 다만 경찰 근무일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경찰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는 중에 이제 TV조선 기사를 보면은 오는 중에 취소했다. 여기서 합의했으니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뭐 다시 그런 뭐, 여기에서. 뭐 기록이 안 나올 수는 예, 있겠죠. 예. 그리고 이 근무 일지상 안 나온 건 됐지만 어쨌든 김 기자는 경찰 진술서에 지금 신 대표 말씀하시는 것처럼 피해자들은 젊은 여성이 동석하고 있었다, 조수석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더 자세한 건 이 주차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자, 이게 이제 과천에 있는 모 교회의 주차장, TV조선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주차장이고요. 이 좌측으로 보시면은 산이 있고요. 밑에 차들이 세워져 있죠. 그 주차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밤엔 아마 여기가 다 빠지고 굉장히 한적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또 다른 사진을 보게 되면 예. 거의 뭐 산 밑에 있는 예, 조금 외집니다. 예, 외진. 예. 예, 뭐 산 밑에 있는 정말 그야말로 밤이 되면 좀 을씨년스럽다고 할까요? 왜 여기에 갔는지, 네. 왜 이 주차장에 있었는지를 손석희 사장이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갔는지. 네, 그래서 저도 지도를 보니까 이 교회 위치 자체가 옆에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카페나 식당이나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네, 지도상에서. 예, 그러면 손석희 대표가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지 예컨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신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손석희 대표의 해명이나 이런 대응이 성연치 않은 점은 제가 만약에 손석희 대표라면 예. 하겠습니다. 4월 16일 그날 나는 이런 이유로 그게 갔다, 차를 댔다. 예. 이러면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해소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노골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동석했던 젊은 여성 이런 등등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겁니다. 저희들도 뭐 우리 구체적인 말을 안 하겠지만 그러면 왜 내가 거기 갔고 갔었고 누구랑 갔고 아니면 혼자 갔고 뭐 이런 것들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다면 상당 부분 해소되고요. 또 하나는 접촉사고로 150만 원 배상했는데 굳이 그 건으로 해서 김웅 기자한테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취업 알선 뭐 제의, 투자 제의, 심지어는 뭐 일식집에서 폭행 의혹 이런 것들이 있을 그러니까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왜 하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요. 좀 어이가 없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말이죠. 네, 손석희 씨가 갔다는 그 교회. 네, 그 교회 저희가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TV조선이 주장하고 있는 예, 그 그 교회, 교회입니다. 그 예. 교회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게 TV조선이 주장하는 교회, 그 견인차 운전기사가 여기서 예. 접촉사고를 했다고 하는 그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제가 뭐 다 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손석희 씨 종교는 천주교예요. 예. 일단 뭐 바뀔 수도 있죠. 어쨌건 예. 프로필 사항에는 예. 천주 네이버 캐톨릭이다. 예, 오케이. 네이버 상에 이제 검색되는 걸 보면 천주교로 나오고 있고 세례명은 마르첼리노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 교회는 천주교가 아니에요. 예, 천주교, 다른 장로교회라고 되어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TV조선이 그 레카차죠. 그러니까 견인차의 운전기사 인터뷰에 나오는 그 교회라고 지목한 곳은 천주교 카톨릭 계통이 아닙니다. 예. 성당이 아니라 과천에 있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좀 라인들이. 그러니까 왜 그럼 손석희 대표는 그 일요일 밤에 여길 갔는지, 왜 조금 우리가 볼 때는 그 공터 같은, 그죠? 산 근처에 있는 조금 그렇습니다. 외진 곳인데 거기 무슨 카페나 무슨 식당이나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 왜 주차를 했고 왜 후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바로 달려가 버렸는지, 그렇죠. 말 못할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손석희 사장의 주장대로 한다면은 그냥 교회에 네. 천주교에 내가 참 마음이 울적해서 16일 하면 무슨 생각나는 날 없습니까? 4월 16일. 저는 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세월호 사고가 4월 16일이네요, 진짜. 그쵸, 그쵸. 4월 16일. 그러니까, 이 어린 애들을 참, 명복을 빌고자 기도를 했다. 뭐, 그러면 또 나름 예. 얘기가 돼요. 그 주차장에 나와서 참 아픈 마음에 당황스럽게 운전을 하다가 일이 벌어졌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는 천주교의 성당이 아니란 말이죠. 일단. 예. 그리고 너무 멀어요, 집에서. 너무 멀고. 그래서 말이죠. 이게 도대체 거길 왜 갔을까? 그 밤에. 그리고 밤에 10시에는 예배를 안 보지 않습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도 일요일 밤 예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거- 평일날은 합니다. 근데 평일날은 그렇죠, 평일날은 직장 있죠.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밤에도 이제 합니다. 하는데 일요일은 되게 아침부터 해서 뭐 오전 예배, 뭐 낮 예배 상당히 목사님들이 바쁩니다. 네. 뭐 큰 데는 뭐 오후 6부까지 하는 데도 있고. 근데 밤에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밤에 꼭 이 말이죠. 교회가 제가 볼 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네, 어마어마하게 교회는 크잖아요. 상당히 아담하게 잘 지었습니다만은 예. 신도가 그렇게 많은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손석희 대표가 여기 왔는지는 국민 절반이 궁금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말씀을 안 하시네요. 네. 네, 좀 이상. 왜 갔는지, 네. 왜 갔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 하여튼 저희가 주차장 사건 집중적으로 파헤쳐봤습니다. 네. 결론 한번 내주시죠. 뭔가 있다. 뭔가 있다. 뭔가 있지 않으면 왜 손석희 대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언론인이 이렇게 프리랜서 기자 한 명한테 끌려다니면서 취업 알선 의혹, 투자 의혹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사와 맞바꾸려 했다면 네. 뇌물입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불리한 기사를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만약 이런 어떤 돈과 뭐 이런 어떤 취익자리 이거는 국회의원들도 아닙니까? 다른 건 모르지만 선거법에 상대방 후보를 갖다가 못 나게 해서 뭐 자리를 제외한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그 그렇죠. 원칙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언론인으로서 언론인한테 이런 식으로 그렇죠. 회유를 했다면 이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런 김영란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여기 적용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분 다 언론인이지만 좀 애매한 언론인들인데 예. 경영자이기도 하고 앵커이기도 하고 언론인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프리랜서 기자지만 또 다른 자기가 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런 식의 어떤 이런 돈과 이런 것들이 만약 제의하고 했다면 이것도 순수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예. 어쨌든 이미 손석희 대표는 상당히 지금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명예는 많이 훼손됐다. 훼손됐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궁금합니다. 2017년 4월 16일 밤 10시 과천의 그 교회 주차장에는 왜 있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석희 사장 측은 그 과천의 모 교회 주차장 동승자는 없었다. 가짜 보도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동승자가 있던 것으로 나온다면 손석희 사장은 이제 언론에서 물러나야 되겠습니다. JTBC 사장직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갈 분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저렇게 무리한 대응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왜 천주교 신자가 교회 앞에서 주차장에서 있었는지 왜 뺑소니를 쳤는지 손석희 사장은 분명히 밝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